반갑습니다. 마지막 5회 모의고사 해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번부터 한번 볼까요? 20번부터 보면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바를 앞에서부터 좀 찾아와야 되는데, 자, 이상적 세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기농 야채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이 표현은 어떻게 했냐면 뒷부분에서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제한은 되어 있지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제한은 있지만, 그래도 작은 정원이나 혹은 테라스에 화분 몇 개만으로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역접이 들어가네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냐면, 우리는 그것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그 좀 이상적으로 봤을 때 유기농 야채를 우리가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어느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린 그것을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유기농 제품을 구매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아봐야 된다. 이게 유기농인지, 그리고 구성 성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들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음식이 유기농으로 재배되었는지 만들어진 건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해 줘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죠? 확인해주는 정보를 이용해 제품을 구매해라. 자, 21번 넘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의 뇌에 대한 설명이고요. 뇌의 역할이죠. 뇌의 역할은 우리가 반응하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위협으로 인지될 만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에 오래된 뇌의 역할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표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뇌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에 반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뇌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좀 평범함에서 벗어난 것들, 그죠? 이런 것들에 연결돼서 반응한다,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우리의 뇌의 어떤 기능, 역할에 대해서 위협으로 인지되는 것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에 빠르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걸 구체화한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 충격적이거나 놀라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번 that is why 부분에서 정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심 문장으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에도 이제 마지막 줄에서도 항상 너의 요 부분, 그죠? 요 두 개가 핵심 문장이었네요. 항상 예기치 못한 방법 혹은 관점을 찾아봐라. 뭐하기 위해서? 너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위에서 이제 포석을 좀 깔아둔 뒤에 핵심 문장은 내가 메시지 전달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좀 반응하고 기억하게 하려면 예상치 못한 그런 방법들이나 관점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답은 예상치 못한 것이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다. 3번이 되겠고요. 22번은 이제 처음 문장에서 거의 주제가 그대로 나오고 역적 없이 전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와 기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엇에?
예술에,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날씨와 기후가 무엇에 영향을 줄 수 있냐? 예술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예시로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날씨와 기후를 조금 이 소재 부분 있죠. 이거를 이제 패러프레이즈해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화 시켜서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날씨 영향단을 받는다. 그래서 이 높은 기온과 낮은 습도 조건이 필요하다. 예술 작품에 대한 얘기는 예시를 들어서 프레스코로 대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제 문장 끝나는 데 부분만 체크를 해주면서 쭉 연결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쭉 계속해서 예시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술 작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나왔죠. 위에선 프레스코라 나왔는데 건축물이나 실외의 조각상, 이것도 예술 작품이죠. 이것도 당연히 날씨 영향을 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2번도 그렇죠. 예술 작품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밑줄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예술 작품, 프레스코, 건축물, 예술 작품, 그 다음 기후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 쭉 나오죠. factors에 들어갈 표현은 아마도 요 기후, 그죠? 기후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기후나 날씨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보면 글의 소재는 두 번째 줄에 나와서 이 비인간 같은 경우, 동물 같은 경우에 이 거울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련의 연구를 진행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죠. 당연히 연구 설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종들을 한번 큰 거울 앞에 두고 관찰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반응들이 나왔는데, 며칠 뒤, 즉 연구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오직 유인원만이, 다른 동물을 제외한 유인원만이 이렇게 자기 인식을 거울 앞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어디서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From all appearances, the apes recognize themselves에서 이 표현을 좀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비인간 중에서, 동물 중에서 유인원만이 자기 인식, 거울을 보며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표현은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자기 인식, 그죠? 그래서 비인간 동물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 인식을 보여주니? 라고 물어보고 대답은 비인간 중에서 뭐가? 유인원만이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어법으로 넘어가서, 자, 우선 however 문제 풀 때 여기서 이거는 접속 부사가 아니라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합관계 부사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볼 때는 우선 항상 접속사 문제는 이 however 절이 어떤 절이 가능하냐. however 절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부사절이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접속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 줘야 돼요. 부사절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완전성,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장 뒤에 부사절 자리죠. 부사절 자리고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1번은 맞겠고, 2번은 이제 동사이냐 준동사냐 문제인데, 즉 동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좀 구체화시킨 게 그 중에 하나가 병렬 관계, 병렬 문제로 이제 구체화를 시켜주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aring 같은 경우는 앞에 and가 나왔으니까 병렬로 간주를 해서 이 두 가지 reading과 hearing이 병렬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대동사 포인트죠. 대동사는 이제 주로 세 가지 포인트로 많이 나오죠. as와 as 다음에 주어 동사 이 부분, 그리고 다른 비교급인 more than 주어 동사, 이 두 가지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so, do, I냐, 쉽게 말하면 so, am, I냐, 이것도 역시 대동사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if절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선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제 so, do, I라고 나왔을 때 요걸 대동사 파트로 문제로 규정한 뒤에 앞에 있는 동사를 잡아서 일치가 하는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4번이야 이제 stop 다음에 ing냐 투부정사냐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해석을 통해서 좀 진행하면 되겠고, 5번이 좀 중요한데 5번이 이제 수일치 문제 패턴 중에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수일치 주어 다음에 긴 수식어 나오고 그리고 동사 나오는 패턴, 그리고 이제 보호 강조도치로 보호가 나왔어. 그러면 뒤에는 주어 동사 바뀌니까 이 주어를 찾아서 수일치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패턴.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관계,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 맞춰야 되는데 얘는 이제 앞에 있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맞춰줘야 돼요. 다만 이 선행사가 이렇게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관계사가 얘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냐 아니면 뒤에 있는 명사를 받을 거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걸 이제 주어로 간주했을 때 이 주격 관계 대명사가 얘를 받으니 아니면 elements를 받는지, 여기서는 이제 elements를 받기 때문에 수일치를 뭘로? 복수인 어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문제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수일치 패턴을 먼저 세 가지를 좀 익혀준 뒤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빠르게 판단해서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9번 어휘 문제였죠. 어휘 문제 좀 어려웠나요? 좀 보면 소재가 직관적으로 소매업의 바퀴 이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퀴라기보다는 순환 이론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반복되고 순환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이제 펼치는 주장은 뭐냐면, 새로 이제 업자가, 소매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면 이 새로 등장한 소매업자는 당연히 어떻게 좀 들어옵니까? 좀 낮은 지위로. 왜냐면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인지도가 좀 낮을 것이고 이익률도 좀 낮추고 그리고 가격도 좀 낮추는 형태로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야 거대한 기존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좀 이익률과 가격을 좀 낮춰서라도 자기 입지를 좀 굳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차별적인 전략을 주게 되겠죠. 차별적 전략을 주게 되는데, 기존에 이제 기존 설립된 소매업자로부터 고객들을 끌어올 수 있는 차별 전략을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업체보다 좀 더 낮은 이율과 낮은 가격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 만약에 성공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시설들을 구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되면 더 비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좀 크게 확장을 하는 거죠. 비용이 높아지고 그리고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이것이 즉 이 this는 앞문장에 이렇게 가격 인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받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새로운 소매업자도 더 많은 시설들을 구비하면서 비용 상승, 가격 상승, 기존 업체들로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 이 경쟁자들은 뭘 가지고 있죠? 아까 똑같이 더 낮은 가격과 비용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에게 길을 내줄 수밖에 없겠죠. 순환한다라는 표현과도 일맥상통하네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또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는 이 반복 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이제 미식축구 소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른 건 다 소년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장님이었는데 이제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것이 첫 번째 날이다. 그가 나를 본 것, 그죠? 만약 이게 이제 내가 경계하는 건 당연히 이건 소년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주어는 아버지로 볼 수 있겠네요. 자, 31번 보면 자, 소재랑 키워드를 좀 찾으면서 쭉 내려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술 작품들은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와 그리고 의식적 실행을 보여주는 아주 복잡한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술 작품의 특징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은 소재 라인이죠. 이렇게 봤을 때 예술 작품 하려면 복잡하고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성적인 선택과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학습된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직관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예술 작품은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성을 갖추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술을 만들 때. 자, 여기서 이제 웹 스파이닝 스파이더 나왔는데 얘네들은 그죠? 같은 걸 만들지만 예술 작품과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 거겠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르고 다양하다라는 말이 전개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예술 작품은 굉장히 눈부신 다양성을 보여준다, 복잡하다 이런 표현들. 그래서 예술이라는 건 여기에도 같은 표현으로 아마도 그냥 쉽게 낸다면 이거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위에서 뭐 complex나 diverse라는 표현을 diversity를 쓸 수도 있겠죠. 이걸 써서. 그래서 이제 다양성을 의미할 수 있는 거는 particularity라는 이 표현. 이게 이제 특이성, 다양성을 나타낸다. 4번은 이제 정반대죠. 보편성이라는 뜻이니까. 자, 다음 32번으로 넘어가세요. 자, 초반에 it is said that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문인데 약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너의 머리에 모든 머리카락도 다 수치화되어 있다. 다 정해져 있다.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제 수치화, 수량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뒷부분에서도 어떻게 된다? 수량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수량화라는 표현을 다음 문장에선 세워질 수 있고 측정되며 평균화되고 추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구체화를 시켜서 진행했을 뿐 수치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줄 봐도 이제 정치와 경제도 어떻게 된다? 수치화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full of different codes and numbers 이 표현으로 해서 둘 다 모두 수치화를 대신하는 구체적 표현들이죠. 자, 그러면 요약하자면 현대의 문명은 결국 뭘 닮아갑니까? 수치화된 세상을 닮아간다라는 수치화라는 표현은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서 끝없는 수치화를 대신한 표현 arithmetic class라는 표현으로 바꿔놨습니다. 자, 다음 33번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지문은 크게 글쎄요 어렵진 않았던 것 같은데 우선 여성들이 글의 소재는 뭐냐면 여성들의 기여죠. 그렇죠? 국립공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성의 기여 요 정도가 이제 글의 소재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여성들의 기여가 뭐냐? 요거 이제 키워드로 잡아야 될 텐데 이건 우선 남성과는 좀 다른 그죠? 특징점이 있었고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요 부분이 이제 좀 구체화돼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남성들과 다른 어떤 특징이 여성들이 더 큰 기여를 만들게 했는지 그래서 얘네들은 좀 독자적으로 이 파워크 서비스와는 좀 독자적으로 보존주의자로서 활동을 좀 했었다. 여긴 좀 뒤를 봐야겠네요. 그랬을 때 여성은 이끌었다 운동들을 이렇게 이제 처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투부정사 구문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크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여성들이 이끌었던 운동의 특징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A, B, C 병렬 구문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런 운동을 이끌었다 하면 여기 어떤 운동인지가 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우선 동사는 거의 비슷해요. 그죠? Save, Protect, Give 이렇게 나왔고 조금 더 체크하자면 이 부분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연적 어떤 연속성을 보존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화석들도 그죠? 생명체를 대변해주는 이런 화석들도 그것이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한다. 이런 포인트를 좀 잡아서 여기 녹색으로 좀 끌고 왔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도 똑같거든요. 그렇죠? 여기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똑같은 예시 전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적인 연속성, 인간이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했던 노력이 남자와는 좀 다른 특징점이었다. 답은 여기선 연속성으로 나왔네요. 그죠? 연속성.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들어간 거다. 물론 여러분들 이 출제자에 따라서 여기 대신에 다른 걸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하지만 출제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활용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큰 구조를 좀 잡아준 다음에 요 안에 A나 B, C 안에서 좀 구체화된 답을 찾아야 된다. 단어나 구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면서 들어가 줘야겠습니다. 34번은 지문은 좀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소재가 뭐였습니까? 소재는 사회 규범이요. 사회 규범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예시가 전개가 되죠. 그랬을 때 좀 끝나는 데 부분 쫙 가면 이제 컵을 그죠? 좀 씻어라 아니면 정리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그러나 영향력은 없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요걸 갖고 와야 돼. 사회적 규범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가 나와야 돼. 그래서 다음 미팅에서 그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뭐해서 그들이 매우 그들의 컵을 디시워셔에 넣어놔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동시에 그는 두 개의 눈을 이제 좀 붙여놨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뭘로 파악해야 되냐면 사회적 규범을 형성한 거예요. 이 사람이 사회적 규범, 이 회사 내에서.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80%의 사람들이 커피컵을 제대로 둔다라는 이 표현이 위에 나왔던 사회적 글쓴이가 말하는 사회적 규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규범이 어떨 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느냐, 요걸 이제 좀 찾아봐야겠죠. 이렇게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도 깨끗이 치우기 시작했다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규범이 형성이 되니 사람들이 따라했다 혹은 행동했다 이런 표현으로 좀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사회적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고 35번에서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초반은 별거 없었죠. 의사결정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의 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본 소재가 나오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보에 의존하고 있고 근데 그 정보를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통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통계가 이제 글의 소재가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화된 거죠. 통계적 방법이 정보 조사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자, 더욱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아마 주어 동사의 흐름은 그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통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죠? 정보를 조사하는 것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병렬 구문으로 이어졌고요. 예시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죠. 주어는 이제 통계, 도움된다,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원한다면 쭉 좀 길었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통계가 이번엔 뭘로 나왔습니까? help 대신에 제공해 줄 수 있다. 그죠? 적절한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자, 근데 4번은 이제 그 독감에 대한 얘기. 독감이 효력이 없다라는 거는 글의 소재와 좀 흐름과 일치하지 않고요. 이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외했을 때 5번과 연결성을 봤을 때 다시 한번 통계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능하게 한다. 이 동사 라인이 그대로 살아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관련 없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36번 보면 사회학자가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연구를 끝내고 자, 그가 이제 알아차린 건 뭐냐면 아프리카 대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감사하고 친근하다라는 걸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A와 B는 파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C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C부터 나와야 되는 건 아마 잡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아까 이제 마지막 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연결됐냐면 네가 아프리카에 방문하면 그들은 이렇게 좀 친절한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해준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로 돌아온 이 부분이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파리에 돌아왔다. 근데 파리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라고 연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소 변화에 따라서 글의 큰 틀을 잡아줘야죠. 아프리카 얘기 이어지고 파리로 돌아왔을 때 어떠한 특징점들이 있었는지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보면 운하와 증기선 그리고 철도가 19세기 초반에 지어졌을 때 미국 여행객들은 훨씬 더 큰 거리를 갈 수 있었다.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가고 결국 소재는 얘네들이죠. 이 증기선 그리고 철도가 만들어지니까 더 큰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더 많은 곳을 하루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아무래도 더 큰 거리 이동 또는 하루의 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연결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C부터 나와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서 하루 만에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을 less than 10 hours 이렇게 시간을 줄여서 10시간 아니니까 하루 만에 간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C까지는 아마 잡았을 텐데 이제 C 다음에 B냐 A냐 요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예시 항상 접속부터 잘 봐야 되는데 요 예시에서 여러분들 재분배했다라는 표현 있죠. 여기서 여기로 이게 항상 예시이기 때문에 앞에 나온 주어 동사가 구체화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요 redistribute라는 이 표현이 B에서 뭐로 나왔냐면 concentrate population이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이 이렇게 예시로서 구체화된 것이다. 즉 B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그 운송수단의 발달이 되니까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이 운송기를 따라서 정차하는 곳에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걸 예시를 들어서 보면 어떤 식으로 재분배, 집중이 됐는지를 여기서 설명하는 거죠. 원래는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세 곳 중 한 곳으로 재분배했다라는 말은 집중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까지 잡고 나서 B와 A를 이제 서로 읽어봤을 때 이 예시 접속부사를 활용한다면 이 concentrate라는 표현을 이렇게 좀 바꾼 거, 요거 좀 잡는 게 핵심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고요. 자, also가 나왔을 때는 이제 주어 동사는 항상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stem from이니까 여기 앞에서도 뭐가 나오겠어? 어떤 용어들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라고 하고, 그 다음 여기가 들어와서 이 장르 용어도 또한 이탈리아에서 나왔어,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음악 언어들은 초창기 시대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 이탈리아 작곡가가 처음 사용한 용어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음악 용어들은 이제 주어 부분 쭉 잡고 가면 음악 용어들은 똑같이 나와야겠죠. 어디서? 이탈리아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좀 집중해야겠네. 2번 아니면 3번 이 정도에 들어갈 수도 있겠으니까. 이러한 용어들은 주로 이해되어집니다. 모든 음악가들에게, 심지어 초보자들도 이런 용어들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예시 들어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예시가 들어가면 위에 이게 여기 뭔가 안 들어간다면 위에 말을 좀 구체화시켜야 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시란 말이지. 즉 이 예시가 들어가려면 요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러한 용어들이 이해되어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음악가들이 알고 있다. 그럼 여기 뒤에도 어떤 음악가들이 어떤 음악가들도 다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오페라라는 용어가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그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예시로서. 그러면 좀 어색하단 말이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읽다 좀 어색하다라는. 그랬을 때 그 어색한 느낌 좀 구체화 시켜주면 좋죠. 동사 구문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simply means라는 표현이 여기 위에선 나왔느냐? 여기서는 그들의 초창기 의미는 그닥 고급진 게 아니었어. 고상한 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예시로서 오페라는 그렇게 고급진 용어가 아니라 단순히 이를 의미하는 거였어 라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읽다가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좀 더 범위를 한정시켜 주는 것,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동사, 주어 동사 위주로 해서. 답은 3번이 돼야 되겠고요. 자, 물은 그리고 이동합니다. 어디서? 이러한 셀에서 이러한 셀로. 그래서 세포에서 이제 표면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제 핵심되는 좀 단어, 연결성이 있는 것들 좀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transpiration, 발산작용이 무엇인지 우선 설명이 나오죠. 식물에서 이제 물의 이동을 쭉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잎의 바깥쪽 세포들은 물을 계속해서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죠? 증발하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실인데 더울 때 더 사실이다. 왜냐면 더울 때는 증발이 더 많이 일어나니까.
요건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것이 일어났을 때, 즉 이것도 뭡니까? 전부 다 증발을 얘기하는 거죠. 증발이 일어났을 때 크기는 작아지고 그리고 물을 상실한다. 여기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1번과 2번은 안 되겠죠. 그러므로 당분과 미네랄의 농도가 바깥쪽 액포에서는 물이 다 상실되니까 농도가 높겠죠. 어디보다? 여기 내부 액포보다는 농도가 더 높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1, 2번 대신 3, 4, 5번 중에 하나로 봤을 거예요. 3, 4번은 좀 연결이 됩니다. 왜냐면 바깥쪽 농도가 더 높다라는 것을 뒤에서 이 증발 비율이 속도가 더 느리다라고 했어요. 내부 액포에서는. 왜냐면 얘네들은 태양빛을 그대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아마 3번 아니면 5번으로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근데 물론 해석해서 잘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해석에서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주어 동사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주어 동사가 더 높다 이 정도로 나왔단 말이죠. 농도가 높다. 5번은 뭐였습니까? 주어 일치하고 그 다음 이동한다. 같은 말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월을 이동한다. 풀다. 이렇게 바뀌어 나왔고. 또 하나의 힌트는 뭐냐면 in doing so 있죠. 이거는 이제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보면 다 비동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in doing so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상태 동사이기 때문에 동작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여기 travel 이 부분을 동작 동사로 체크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힌트. in doing so도 힌트가 되는 거죠. 주어 동사 일치와 in doing so를 활용해서 3번과 5번 중에 5번이 좀 더 정답이 가깝다. 자, 보통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이 믿음이 있죠. 단순히 이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좀 좋아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에 시간 투자하는 것이 만들어낼 것이다. 긍정적 결과를. 그죠? 근데 우리가 예측했듯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간 투자로 긍정적 효과를 볼 수는 없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벗 이하부터 좀 보면 만약 우리가 이렇게 너무 지쳐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된다? 이것은 will not materialize. 실현되지 않을 거다. 반대로 말하면 긍정적 효과를 얻으려면, 긍정적 효과를 실현시키려면 지쳐서는 안 되고 방해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A 라인입니다. 두 번째로 이걸 좀 구체화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 이 부분과 그 다음 높은 집중력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왔죠. 이번엔 계속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좀 질 높고 집중된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실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집중하다라는 focus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preoccupy라면 집중된, 몰입된 이란 뜻이에요. 요거 좀 단어를 알아야 좀 풀었을 것 같아. 단어만 알면 좀 수월했을 텐데 단어를 모르면 좀 어렵지 않았을까.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시간 투자를 하면서 우리는 얻을 수 없다. 긍정적 효과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시간 투자, 이거는 setting time aside 이런 식으로 단순히 시간을 할애하는 것, 쓰는 것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여기 핵심은 요 단어, 결국 이 단어 아느냐 이 정도가 되겠고요. 42번은 이제 빈칸 부분 좀 보면 이제 예시가 이제 나오죠. 앞에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기대값을 갖고 있단 말이죠. 아이의 행동에 대한 기대값, 그죠? 근데 이 기대값이 가끔씩은
현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에요, 결국. 우리의 기대, 아이에 대한 기대는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춰서 기대를 뭐 해야 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선 제목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뒷부분에서 어디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결론 부분에 좀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비현실적인 기대하지 말고 좀 지식을 확보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 게 그죠?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41번은 비현실적인 기대 말고 적절한 기대. 어떻게 해서 지식을 쌓아서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겠고, 빈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에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나와야겠죠. 현실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한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 소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얘는 좀 키가 커요. 그래서 이제 바깥 운동장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구 규칙을 따라 하려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그녀가 어렵게 공을 쳐서 이제 1루로 가야 되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그죠? 1루로 가야 되는 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녀의 무엇을 보는 어른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녀의 뭐가 되겠습니까? 모른다 또는 고군분투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녹색 라인으로 이제 들어가줘야 되겠고, 모른다라는 표현. 그래서는 혼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네요. 그죠? 그래서 42번도 이번에 크게 다른 보기가 뭐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잘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학 동안 모의고사 푸느라 너무 수고도 많았고요. 해설 강의 보면서 좀 실력이 증진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자, 정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